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작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1위 갑부는 테슬라의 최고 CEO 일론 머스크로 집계가 됐고요. 한국의 최고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 부자 순위 233위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 두 인물은 어떤 면에서 참 닮은 점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은 키도 나이도 엇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단 생일로 살펴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968년생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971년생으로 이재용 회장이 3살 정도가 더 많습니다. 키로 살펴보시게 되면 두 사람 모두 다 180cm가 넘는 큰 키를 보유하고 있고요. 재산으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이재용 회장은 약 12조 원가량,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약 235조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본다면 가족 관계에서 공통점이 있겠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 여동생이 있고 또 이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가지고 있고 또 사촌 동생들도 관련한 사업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로 신라호텔 등 여동생들이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SF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좀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기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SNS 등에서 활발한 활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재용 회장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개인 SNS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사칭임을 알면서도 이 SNS 계정의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아서 화제가 되기도 한 만큼 이 두 사람의 대중적인 인기는 굉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닮은 듯 다른 점도 있는 이 두 사람이 최근 만났다고 하죠. 이 두 사람이 미래 사업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함께 논의를 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재용과 머스크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슈 플로우 통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재미있는 비유예요. 저는 두 분이 180이 넘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돈이라면 또 서럽지 않을 정도로 갖고 계신 두 분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또 우리 전문가가 잡아주셨어요. 자, 무슨 얘기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3가지로 볼 텐데요. 자, 그럼 협력이냐? 이런 얘기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에 대한 얘기. 이재용 회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출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이재용 투자 전략. 예, 우리가 담당 PD에 또 나오네요. 항상 이렇게. 개그에 목말라 있는. 그렇죠. 네. 언제 끝날지. 어쨌든 첫 번째 플로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다뤄볼 만한 이야기가 사실 주말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없었어요. 않았고, 예, 그래서 이제 몰라 할까 하다가, 그쵸. 예, 이제 뭐 이 두 분께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주말간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이미지 띄워서 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뭐 이재용 회장님이 굉장히 바쁘게 이제 움직이고 계시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 만난 거죠, 머스크를.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만난 건 처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네. 어디서 만났냐? 이제 저번 주 10일에 만났습니다. 저번 주 10일에 만나면서 이제 이 북미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삼성전자에. 거기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일론 머스크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과연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머스크가 이제 상당히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고 뭐 있죠. 우주 분야,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전기차,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 AI 투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도 이제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인데 이번에는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발걸음이 아닌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이 공장을 좀 방문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비단 이재용 삼성 회장님뿐만 아니에요. 네. 예,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파운드리 쪽을 책임지고 있는 최시영 사장도 이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슬슬 그림이 모인 사람으로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네. 예, 반도체 사업 총괄하는 또 경계현 사장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테슬라 내에서도
테슬라에서도 사실 반도체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하죠. 예, 반도체도 사실 지금 테슬라에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 칩, 요거를 이제 FSD 칩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직접 설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를 하면서 파운드리 쪽에 또 이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결국에는 또 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인프라를 좀 만들어 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과 함께 FSD 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삼성과 테슬라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는 상태죠. 일전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네.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이미 이제 위탁 생산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2019년에 이미 이제 이 삼성전자 이 머스크가 협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미세 공정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을 좀 맡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미 또 이제 삼성전자는 이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파운드리 공장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는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 3단계부터 이제 어느 정도 퍼져 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제 봐야 된다. 자율주행 쪽은 네. 이제 시장에서 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과 머스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인 거거든요. 경쟁 상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에는 어디에다 맡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제 삼성이 상대적으로 머스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어느 정도 점하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상당히 또 이제 기대감을 키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더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자율주행 단계는 총 이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6단계군요. 예, 6단계로 이제 네.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곧 3단계 레벨 3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 이번에 나오는 뭐 EV9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차의 제네시스 라인업이라든지 제일 비싼 차들이네요. 예, 일단 비싼 차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율주행 레벨 3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뭐 운전자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다른 행동, 그러니까 운전과 아예 무관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고속도로 이제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는 뭐 이제 딴짓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복잡한 뭐 우리나라의 약간 이 도심 이쪽을 돌아다니기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예, 미국의 뭐 아우토반이라든지 네네. 혹은 이제 미국은 워낙에 땅덩이가 크니까 그렇죠. 그 횡단해야 되는 길도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뭐 아무런 뭐 행위 없이 그냥 운전자는 잠을 자거나 해도 뭐 문제는 없다. 야. 잠을 자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해도 문제는 핸드폰도 없다. 좀 하고. 예,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EV9이 유력하기는 한데 뭐 그 네. 이후의 모델이 이제 최초 이 탑재 모델이 될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G90, 제네시스 G90 제일 비싼 모델이죠. 제일 비싼 거죠. 거기에 일단은 탑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탑재된 모델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곧 얼마 안 남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상태에서 네. 사실 법제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행스럽네요. 예, 법제안이 이제 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작년 4월 20일에 도로교통법이 이제 새로 제정이 되면서 네. 제2조 운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어요. 이제 운전이란 도로에서 이제 이 노면 전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것도 운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운전의 개념에 직접 조정하는 것 외에도 자율주행이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됐다. 아예 헌법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운전자 준수사항도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됐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된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 써도 된다라는 조금 거죠. 써도 된다. 네, 뭐 영화를 봐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네.
레벨 3에서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된다. 수면만 안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지금도 편하게 이제 장거리 갈 수 있는 거겠죠? 운전해보신 분들은 네. 그 페달 밟고 안 밟고 차이도 엄청 크거든요. 제가 지금 주말에 마침 또 이제 장거리 다녀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왕복 한 3, 4시간 정도? 꽤 걸리시네요. 왕복 한 8시간 정도? 이제 편도 3시간 정도 했으니까. 예.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면. 진짜 편해진다. 그러면 이제 뭐 네. 편하겠죠. 피곤할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정말 자동차 타면서 이제 뭐 영화 보고 스마트폰 보는 거 사실 그냥 국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고속도로 타고 길게 가는 게 힘든 건데 맞아요.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은 영화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게임 하면서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힘입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TSMC와 지금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네. 자율주행 칩,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또 주요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도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테슬라의 협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예, 결국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디스플레이 기기로 좀 납품받아 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어찌됐든 삼성이 이번에 전장 사업 쪽에도 어느 정도 발걸음을 좀 넓혀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협업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뭐 삼성의 지금 이러한 이 머스크와의 만남은 분명하게 나쁘지 않은 앞으로 이 미래 전략 사업을 준비하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삼성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뭐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많이 달라지는 자율주행 레벨 3 쪽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각 그 자동 전기차의 또 대표 주자 테슬라 이쪽과 또 삼성이 또 만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 조금 더 좀 개념이라든지 아니 아직 6단계 중에 3단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한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완전 자율주행의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3단계다. 제일 좋은 게 6단계인 거죠. 그렇죠. 최종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완전히 그 수면도 취해도 되고 이러한 단계는 한 4단계 정도부터라고 4단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3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앞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 아까 이야기했던 디스플레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결국엔 또 다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이 자율주행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센서를 보게 되면 또 카메라, 그 다음에 또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게 퓨런티어. 네, 또 맞아요. 일전에 한번 언급 들었었던 맞아요. 종목인데 퓨런티어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퓨런티어가 왜 올라갔느냐? 결국에는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해서 가장 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레이더와 라이다는 아직까지는 투자 비용 대비 혹은 이제 실용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비싸다는 상태여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율주행은 이제 선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넥스트 칩이 가장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넥스트 칩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렇군요. 오늘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넥스트 칩이 이 정도로 오늘 만약에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 계속 쭉쭉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나요? 네, 오늘 저는 한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을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아시아 결국에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코아시아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니까. 차이가 그 차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코리아 F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오늘의 가장 대장은 역시나 이제 넥스트 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이 완전히 다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오늘 움직이고 있는 건 자율주행 반도체 칩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좀더 좁혀주셨어요. 예, 그쪽에는 이제 대장이 지금 넥스트 칩으로 움직이고 있는 네네. 거고 넥스트 칩이 완전히 전 추가적인 이러한 상승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통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모트렉스, 모트렉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뭐 그 다음에 뭐 라닉스,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다 타락하고 있네요. 네, 라니스는 오늘 거래대금 1억이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전통의 이 강호죠 모트렉스가 네.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차량용 이 부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그러면 자율주행이 이제 시장에 조금씩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섹터 모두 다 움직이기에는 지금은 힘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이슈가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포테인먼트도 있을 거고, 네. 뭐 그 다음에 뭐 카메라도 있을 거고, 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넥스트 칩 같은 이런 반도체 칩도 있을 텐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가 네. 최근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조금 진행되고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네. 자율주행 속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차별화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상승 나오는 건 넥스트 칩 같은 이런 반도체.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건 퓨런티어, 카메라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자동차 부품, 전자량 부품 쪽에 속하는 인포테인먼트 네. 이쪽으로 봐야겠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이제는 선별적으로 이 어느 정도 이 구분화되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후공정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쪽 갔다가 맞아요. 굉장히 나뉘어서 이제 움직였었고 네. 2차 전지도 뭐 소재 갔다가 장비 갔다가 부품 갔다가 뭐 셀 3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도 이제는 완전히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세분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 결국에는 또 저번 주에 나왔던 게 반도체 칩 관련된 이슈니까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넥스트 칩이 대장으로 이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코아시아가 한 2등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딱 본다면 넥스트 칩 하나만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자율주행으로 반도체만 지금 움직였다면 좀 전에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됐던 게 이제 삼성 쪽에서의 그런 디스플레이. 요런 쪽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뭐 다음에 후발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은 올해 결국에는 이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이제 미래 성장 산업 쪽에 맞추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고 예. 자율주행은 결국에는 전기차 발전되고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흘러갈수록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미리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되죠. 이슈가 나올 때 접근을 할 거냐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건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 자율주행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중요하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슈 나올 때마다 네네. 그 이슈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나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노리는 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결국엔 중요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정도는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하는 종목군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삼성이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는 투자를 할 거고, 당연히 이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FSD 칩, 이에 대해서는 TSMC와 삼성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TSMC가 압도적이었던 분야였죠. 네. 파운드리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테슬라는 굳이 한쪽에만 편중될 필요 없이 싸게 해주는 곳, 좋게 이제 제시하는 곳 선택하면 이쪽으로 되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테슬라 입장에서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도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시카우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을 꾸려 나갈 것이고 그러면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단 이뿐만 아니라 LG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이제 올해 주목이 되는 부분 네. 결국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새롭게 성장성을
성장성을 보여주는 쪽이 디스플레이, 전장 부품 쪽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러면 또 이 디스플레이 쪽 가면 당연히 또 인포테인먼트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또 움직이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그려질 때에는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이 관심을 가질 때에만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그려질 거니까 네. 지금은 절대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넥스칩이 만약에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저는 아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군요. 오늘에서야 관심 정보로 넣었을 거거든요. 저라면. 그래서 넥스칩은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흐름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접근할 만한 준비를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결국에는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완전히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 미리 접근하는 움직임은 저는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좀 자제하고 이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엔 또 이제 완전히 4차 산업, 성장 산업에 좀 편중이 그러네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UAM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가요. 네. 그래서 UAM도 사실 이제 먼 이야기 같지만 네. 지금 이미 시범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상용화도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예. 되게 빨리 와요. 그래서 모든 시기가 다 2025년, 2026년 이때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더 뒤인데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보통 한 2030년대 이때를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가 정말 이제 많은 거를 앞당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죠. 기존의 전통 강자, 3차 산업 쪽의 이제 전통 강자들은 사실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데 네. 올해에는 완전히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왜 4차 산업 쪽만 갈까? 이제 이 캐시카우가 될 4차 산업 쪽이 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이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네.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추가적으로 찾아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을 위해서 계속 스트레이트로만 세게 칠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잽으로 살짝 날리면서 데미지를, 수익을 채워가는 부분,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